2021년 12월 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제38강입니다. 썸네일 제목은 보시니까 법원 경매 지뢰밭, 법원 경매 지뢰밭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똥 밟아요. 똥 밟으면 피똥 쌉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지뢰밭. 그래서 대위변제 세대학과. 우리가 지금 현재 4강, 5강, 6강, 7강, 이번에 38강인데 방송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경매 신청권자 확인이거든요. 근데 경매 신청권자와 대위변제가 뭔 관계가 있냐? 관계 있습니다. 봐가지고요. 대위변제 같은 경우는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대위변제는 빚을 대신 갚지는 않겠지요. 그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봐서 강제 경매가 신청되었단 말이죠.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대위 변제의 가능성 여지가 임의 경매보다는 많다 이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되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전부 다 대위 변제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정을 딱 봐가지고 요거 보니까 대위 변제. 그럼 대위 변제가 뭐지?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요, 남의 빚을 갚는다. 그죠? 하면은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그냥 빚을 갚는다. 그런 멍청한 사람들 없겠지요. 내가 이걸 다 갚아모래 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0원을 갚아모래 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1000원, 2000원 된다. 그럼 당연히 대위변제 실익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갚는 금액이 말이지 100원인데 어이구 나한테 나중에 돌아오는 금액이 말이지 1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옆에서 말이죠, 대위변제 하라고 구슬을 하고 막 꽹가르치고 장구쳐 생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도 대위변제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매정보제 보면서 요거 봐라. 자, 지금까지 계속 이제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이걸 자꾸 제가 물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해서, 이제 보니 강제경매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의경매보다는 어떻게, 권리관계가, 어쨌든 앞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후순위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 그죠? 잉여 없는 경매에 해당돼 가지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 또는 취소 기각 결정 이렇게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덧붙여가지고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는 대위변제 등에 의해서 낙찰자가 때로는 봐서 골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또 옆에 보니까 세대합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위변제하고 세대합과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원 경매 여러분들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그냥 막 물건 하나 놔놓고 말이죠, 얼마 배팅해가 얼마 돈 벌었다 이런 쪽으로만 휘황찬란한 척한 그런 물건, 설명을 들으니까 경매 이거 적당히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요, 경매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미사 여구에 현혹돼 가지고, 그럼 나도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원 벌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1000만원 투자해가 어떻게 1000만원 법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영상물에서 말이죠, 이거 1000만원 투자해가 1000만원 버는 방법 진짜 있다고 하면요, 그런 영상물 제작도 안 해요. 안 하고 또 나아가서 유튜브 방송도 안 한다니까요. 왜? 1000만원 투자해가 1000만원 버는데, 그런 영상분들 지금 뿌듯이 말이죠,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유튜브 상에서 이런 영상물은 말이죠,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인가 이거 안 받으면 안 받아요. 봐가지고 욕만 안 하면 돼요. 욕 안 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은 유튜브 자체에서 본사에서 이제 제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하니까 욕하면 제재를 당합니다. 또 두 번째, 어린이 대상으로 한 유튜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떤 페널티가 물려질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제재가 하는 게 없어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급할수록 돌아가시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채팅창에 보셔가지고 누가 들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박황용님 1등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2등, 주여사님 3등, 대찬인생님 4등, 강소나무. 대찬인생님 방송 안 들었을 때는 그지? 어쨌든 뭐 참석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소나무님 5등, 알까기다님 오늘 일찍 오셨네. 지각 안 하셨네. 그죠? 최선영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정차장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류치영님도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남홍대의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떡갈비님도 들어오셨네요. 윤복현 부회장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채팅창을 안 봅니다. 제가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게 이런 대의변제하고 세대학과 이 부분도요, 아마 우리 또 생생경매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파트에서 또 나와요. 나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그대로 또 써먹을게요. 야, 그 자료 그대로 옛날 거 쓰던 거 써먹으면 되냐?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들으시고, 두 번 들으시고, 한 세 번 정도 들으시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거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일단 오늘은 대의변제에 대해서, 백만선님 들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또 그 바이러스 그것도 잊어먹어보는, 오미크론. 오미크론. 그것 때문에 또 난리다, 인마인데다. 야,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죠? 저도 서울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또 이제 아는 사돈댁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 가긴 가야 되는데 참 찜찜합니다. 봐가지고, 마스크를 2장을 끼고 가야 될 건지 말이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의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변제 하니까, 우선 칠판으로 잠깐 이전할게요. 옮겨가지고, 대위변제 하니까, 대위변제입니다. 대위변제. 대위변제. 그 빚을 대신 갚는다, 이거죠. 대위가 이건가요? 요즘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대위, 변제는, 잘 모르겠네요. 대위변제, 대신 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대신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빚을 갚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빚을 갚는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빚을 갚는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매 투자자인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때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거지? 나는 지금 당장 경매 물건을 보고 경매 투자를 하는 경매인의 입장이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채권자라면,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채무자라면, 내가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 건전한권자 등했던 가압류, 압류 이런 권리 다 드리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살포시 조금만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대의변제 가능성이 어떤 실행 여지가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지금 아마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쓴 졸저 ABC 부동산 경매 교재 이 사례 사건 번호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인데요, 1999년 99 타경입니다. 아주 옛날 사건이에요. 이게 ABC 부동산 경매 페이지 81페이지에 이 사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례의 요건은 대의변제하고 세대학과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선을 쭉 그을게요. 선을 쭉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98년도 5월 달에 수협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인데요,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은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부인이, 그죠? 임차인의 처죠, 그죠? 이게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처가 전입신고 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 그러고 나서 99년도 10월 달에 일반도 개인이 2,400만 원 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근데 임차인 본인이죠, 그죠?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입신고할 당시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액이 얼마냐? 거금 7천만 원입니다. 98년도 이 당시 7천만 원 같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잖아요. 그죠? 야, 23년 전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같으면 지금 뭐 대단해요. 봐가지고 지금 전세로 따지면 한 5, 6억 정도 될걸요. 전입신고 했다 이거죠. 전입신고를 남편이 전입신고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짠짠해서 제3자가 이 강제경매 들어온 거예요. 강제경매.
예. 강경미 신청 돌았는데, 제3자 강경미 신청 돌았는데, 이게 남부 서울, 이거는 저기 경매정보상에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남부지방법원 99 타경에 55,837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항상 뭐 이런 말씀만 드렸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말이지.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다, 이게. 그냥 막 자동적으로, 경매 신청 뭐지?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임의 같은 경우 선순위냐, 후순위냐? 강제 같은 경우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다면 그건 문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아닌 뜬금포로 말이지.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고 일색 조심하자. 이거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도 했잖아요. 그죠? 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들은 말이죠. 전입신고만 하고, 와이프도 전입신고하고, 남편도 같이 이제, 전입신고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이때, 이 당시에도 확정일자 제도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버렸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는데, 이게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이니까 98년도 기준에 해가지고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7천만 원 가지고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경매가 끝나버린다면요, 이 임차인들은요, 이런 땡기는 한 푼도 7천만 원인데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 본인이 말이지 집주인 소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야기했는지 싸움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지 이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고 내 전세 보증금 이런 땡기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생겼다 이거지. 따라서 이걸 죽여버려라, 이거 죽여버려라, 죽여라 이게. 그러니까 봐가지고 저 집주인이 말이지 아마 이번에 조금 아마 좀 와일드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1순위 저당권자, 수협 저당권자 이것을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봐가지고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말소되었다 손치더라도 제3자의 강제경매는 그대로 진행돼요. 왜냐면 제3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어이구, 봐가지고 A라는 사람 덜 크게 이 물건을 탁 하니 이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 금액 보니까 7,793만 2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A라는 분은 요 1순위 수협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경매,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니까, 특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지 그냥, 낙찰을 받게 해가지고 막 수수료 챙기는데 막 이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객이 어떤 함정에 빠졌을 적에는 그 함정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건데 어떻게 됐냐니까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네. 우와,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리야 실제 이게 경매 절차가 보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7일 후에 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또 7일 후에 보니까 허가 결정 난 것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 허가 결정이. 글씨가 또 안 써지네. 잠깐만요. 허가가, 잠깐만, 또 갑자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내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허가 결정이 7일 후에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죠? 대금 지급 기한에 한 일주일 정도가, 야, 당신 있잖아. 허가 결정 확정이 됐으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 대금 납부해라. 이게, 대금 납부해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요 99년도면은 대금 지급 기일이겠죠. 그죠? 옛날이니까. 이게 2002년 7월 1일부로 대금 지급 기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7월 1일 이전이면은 대금 지급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금 지급 기일을 딱 지정해 주겠지. 그죠? 대금 지급 기일을 지정해 준다.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또 대금 납부 해버렸어.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악 이게 없어졌단 말이야. 이게 없어진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가서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임차인 이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인데 확정일자라도 먼저 받아놓으면 말이지. 자기가 7,793만 2천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1등으로 임차인 7천만 원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 확정일자 안 받아버렸네? 확정일자 안 받았으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또 나아가서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다고. 그러면 배당은 누가 받지? 이 저당권자 이 사람이 배당 받고 나서 나머지 자녀 금액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배당 받아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7,793만 2천원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또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누가 말소했냐 말이지. 누가 말소했냐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낙찰자가 말이죠. A가 알아보니까 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말이지. 이걸 갚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제기했는데요. 소송 이름 보니까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사건 번호가요. 대법원 2002-70075 사건입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냐니까 A가 낙찰 받았는데 A 모르게 집주인이 이걸 말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A가 손해를 입었다 이거죠. 맞잖아요. 어쨌든 손해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죠. 근데 이 대법원 올라가니까 대법원에 앉아계신 판사님들 말씀이 A 말이 맞다. 낙찰자 모르게 이것을 말소시킴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본 부분만큼은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대법원 2002-7만75 이 판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요, 한번 이거 대법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는데,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맨날 제 이야기하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소송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법조인입니까? 법조인들이 한번 맨날 소송하면 좋죠. 자기네들 수입료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매인이에요, 경매인. 경매인이다 그러면 왔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대금 납부하래요. 기일 잡혔다. 대금 납부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입에 맨날 달려있는 소리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도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최소한도 2번은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입찰하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왜냐면요. 경매 기입 등기된 그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입찰 기일 전에 내가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내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분석할 당시에 그 등기부등본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마음대로 입찰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요. 좋다 이게 낙찰 받았는데 아싸. 그때부터 아싸하고 나사 풀어지면 안 됩니다. 낙찰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탁 해가지고 이제, 안테나 바닥 채워야 돼요. 받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지금 대금 지급 기한이고 옛날엔 대금 지급 기일이니까, 어차피 대금 납부하잖아요.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만 발급받아 보시라니까. 아마 이 99년도, 2000년도 이 당시에는 제가 볼 적에는 등기부등본 한 통에 500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전에 500원 하다 7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500만 딱 등기부등본 해서 발급 받아보면 어머야 이거 없어졌다 이거죠. 그럼 대금 납부하라 그러면 대금 납부 안 하고요. 이미 이때 허가결정 확정됐잖아요. 그죠? 허가결정 확정된 거 있잖아. 이거 법원에다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허가결정 확정된 거 있잖아. 이거 확정된 것을 취소하고, 취소하라, 취소. 허가결정, 이거 취소하라, 취소. 취소하라 해서, 이거 법원에서 일단 100% 취소 결정이 납니다. 법원에서는 왜 취소하라는 거야? 내가 있잖아. 이때 입찰할 당시에는, 잘 들어보세요. 입찰할 당시에는 절대로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입찰할 당시에는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옛날에는 경매 물건 명세서였어요. 근데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1순위 수협 저당권이 최선순위를 떡하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 근데. 근데 내가 낙찰받고 나서 돈 달라 하더만 이게 없어졌잖아, 없어졌으면 어떻게 된다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이게 엄청 중대한 하다다 이거지. 내가 자칫 잘못한 말이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저당권이 2,400이고 강제경매 요건 청구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배당 받아갈 수 있겠죠. 만약에 한 2천만 원 만약에 배당을 받아간다면 나머지 5천만 원 낙찰자 어쨌든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어지면 인해서 내가 말이죠. 5천만 원 예를 들어 손해보게 생겼다 이거지. 예를 들어 말이죠. 손해보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 났네? 허가 결정 나기 전에는 불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 결정 났네? 알았어. 허가 결정 난 거 있잖아. 이게 없었던 걸 해, 이 사람들아. 취소해. 취소하면 법원에서 100% 취소 결정 내려줍니다. 그럼 취소 결정 나잖아요. 그죠? 그럼 대금 납부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내가 이 날짜에 입찰할 적에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입찰 보증 금액이, 본인이 쓴 금액이 10%입니다. 이게 2002년
2002년 7월 1일 이전이니까, 그죠? 그 7,793만 2천원이니까 779만 3,200원이 산수도 제대로 안 되네. 이 금액 그냥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으면 끝나는데 클 모르고 한 몇 번 떨어진 모양이라 떨어진 상태에서 탁 낙찰 받으니까 아싸 이것도 막걸리에다 막 홍탁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술이 취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헬렐레 하다가 대금 납부하니까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 하니까 그냥 납부한 거야.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엄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소송 제기하면 누구 좋은 줄 압니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아들내미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면 좋은 일 시키잖아요. 영화 봐가지고. 그죠? 제 아들내미 간에까도 집에 오면 뭐 그런 얘기, 아빠 왜 오늘 수입력 2천짜리 들어왔다고? 이제 잘했다, 야. 아니, 그냥 지 사무실 아니기 때문에, 월급 받기 때문에, 지 건 다 아니지만은, 수입력 2천만원, 뭐, 보통 2천, 3천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2천, 3천 들어먹고,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조인만 좋은 일 시킨다, 이거지. 우리 경매인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경매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경매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다 하면 그런 분들 경매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예. 이게 봐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된다니까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좀 일단 지워버리고요.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떡하니 보셔가지고 내가 이 날짜 입찰하죠. 입찰을, 그죠? 입찰하면 입찰 기일이 잡힐 게 아닙니까? 입찰 법정 그냥 들러 가지 마시고, 요즘은 저 스마트폰 가지고도 등본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는 실시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 접수가 된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등기부등본상 신청 사건 처리 중,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언제? 내가 이때 입찰한다면 바로 직전에 확인해 보시라, 첫 번째. 근데 낙찰 받았네? 그죠? 낙찰 받게 되면 이때 일주일 있다가 허가일정 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허가일정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금지급 기한이니까, 이때부터 이때가 돈 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때 돈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낼 수도 있고, 근데 뭐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정말로 괜찮아. 또, 근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 취하 냄새가 솔솔솔 나네, 그럼 어떻게. 대금지급기한 첫날 딱 팍 내버려야 되죠. 맞잖아요. 대금지급기한 첫날 딱 팍 내잖아요. 근데 가지고 보니까, 점유자가 보니까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봐가지고 대금지급기한 마지막 날 내고 느긋하게 접근하자, 이거죠. 어쨌든 봐가지고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자. 근데 내가 낙찰 못 받아서 그러면요, 500원이 아깝다 그런 분들은 이게 등기부등본, 2차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요즘 700원에다가, 그죠? 예. 근데 700원이 아깝다고, 그런 분들, 투자 활동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집주인이 갚았기 때문에 대입변제를 하기보다 어쨌든 뭐 변제가 된 거란 말이죠. 낙찰자가, 변제된 사실 자체, 순순히 저당권이 변제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했다. 대금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임차인 딱 찾아가 또 하니까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말이지 나보다 먼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이게 말소된 건 모르나? 그때 가서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우악 해가지고 이게 말소돼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임차인의 처가 전입신고했고,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고, 다음에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은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대입변제 등에 의해서 낙찰자가 골탕 먹은 사례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이렇게 세대합가에 나오죠. 세대합가거든? 세대합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인가요? 그 보게 되면 이제 세대주가 나오고 밑에 세대원이 나오잖아요. 세대주는 당연히 남편으로 되겠죠. 그죠? 세대원은 뭡니까? 와이프. 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이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남편이, 주민등록을 이 집으로, 이사 갈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보 우리 잠시 찢어집시다. 이게 세대 분리잖아, 그죠? 예, 세대 분리입니다. 우리 잠시 빠이빠이 합시다. 세대 분리하자면 그때 남편이 세대주였는데 이제 세대 분리가 되니까 부인도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남편이 쭉 들어오니까 여보 우리 다시 합칩시다. 뭡니까? 이게 세대 뭐죠? 세대 합가자는 거죠. 분리하니까 세대 분리하는 것이고 분리해서 세대 합갑시다 이게. 근데 이게 대부분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남편이 본인인데 이 사람의 임차인이거든.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주민등록의 의미라는 것이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이 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되었다 할지라도 처의 주민등록이 요거보다 빨리 돼 있잖아요. 그죠? 빨리 돼 있는데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는 한 번 말소기준권리는 영원한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말소기준권리 뭐 춤춥니다. 경매 진행되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죠? 제가 시잘데없이 말이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 안 드린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말소기준권리가 2순위 저당권으로 후퇴되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이제 처가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는, 갑자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딱 등극한다. 이랬을 적에 이 사람들은 말이지,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대금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하고 말이지, 막바로, 대금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거죠. 그죠? 대금 납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낙찰받은 게 기뻐서 기분 좋아가지고 대금 납부해버렸어요. 대금 납부를 떡하니 했습니다. 대금 납부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와 이게 없어진 사실을 알아보네.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럼 대금 납부를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해야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배당기일을 지정해가지고 배당을 실시하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은 배당을 한단 말이지. 야, 근데 내가 대금 납부해버렸네. 대금 납부했는데, 야,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거 누가 갚았어? 집주인 네가 갚았지. 하면서 너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은 짓거리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어떤 기회가 그러니까 대금 납부했어요. 근데, 아직도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네. 그때 뭐다, 이게, 잠깐만, 이게 매매, 이게. 경매도 하는 매매 행태니까, 매매 계약의 해제 신청과 함께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배당 실시되기 전이라면은,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고 나서 배당 기일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잡힌단 말이지. 예. 근데, 왜 대금 납부하고 나서 며칠 있다 임차인 만나가지고, 해보니까, 우와, 갑자기 이렇게 때문에 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등극을 했다. 이랬을 땐, 어떡하지? 소송할까? 소송이 만능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소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아들님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매매계약 해제 신청 질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십니까? 구떠님이신가요? 수협저당이 말소된 게 A 낙찰자 입장에서 왜 손해가 될까요? 초보라 얘가, 여기 질문은 이제, 굿더님, 우리 네이버 저기에 보면, 건강한 보다 클럽이라는 카페가 재고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 회원이십니까? 만약 회원 아니시면요, 저희 채널에 대문에 보면 카페로 막바로 가는 주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클릭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셔가지고요, 법원 경매 Q&A 방에다 직접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일부러 막 질문을 유도하시더라고. 경매 물건 사건 번호 대봐봐야 해가지고, 그 시간 때우기 시기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게 방송은 1시간 정도 주어졌던, 오로지 제가 1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한 4-5시간 정도 이게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막 채팅창에서 막 질문 돌아버리면은 여러분들만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정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등급 신청하신 상태에서 법원경매 Q&A방에다 질문 남기시면요,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릴 그런 사안이 되면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카페에다 막 바로 답변을 올릴 테니까, 그죠? 이거 보니까 우리 굿도님 아직도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경매 초보이신 것 같네요. 뭐 왠지 대의변제 등에서 이건 뭐 말수가 왜 저 손해를 보느냐니까, 이 사람이 낙찰자가 최대 아까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전세금이 7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이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끌어안아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우와, 알았다. 그때는 아직도, 배당 기일이 며칠 남았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계약 해제 신청하고 경매도 하는 매매 행태니까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하고 매매 계약의 해제 신청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 있잖아요. 이것은요, 대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입니다. 안종인의 의견 아닙니다.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경우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세대 합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잠깐만 제가 뭐 자료를 정리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이런 전입세대 열람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지켜보시라니까요. 어떤 경우 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 전입세대 열람 내역인데 여기 보니까 신청 주소가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창말 3길이거든요. 이게 도로명 주소잖아요. 도로명, 그죠?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 있고 또 한 뭐 있습니까? 집원이죠. 집원 주소 있죠. 이거 두 개 다 이왕이면요,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틀리다 그러면요, 때로는 낙찰자가 또 낭패를 볼 여지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물건지가 충남 공주시니까 옛날에는요, 공주시 정안면에 이쪽 직전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정안면 사무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으니까 자양 1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 1동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요 경매 사건 정보지 있잖아요. 정보지만 동사무소에다 들이밀어버리면 동사무소 알아가지고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제가 여기다 중간에 빨간 걸로 딱 이렇게 끄어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좌우 비교하는 겁니다. 좌측에 최땡땡이죠. 그죠? 일단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같아요. 정땡땡이잖아요. 그죠? 5월 28일, 5월 28일 같죠. 그죠? 이러면 세대 합가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요, 좌측에는 최땡땡인데 우측에는 말이지 김땡땡이라서 김땡땡.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날짜가요, 2019년 좌측이 4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측은 2019년에 이 날짜보다 더 빨라요. 2018년 4월 2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2018년 4월 달에 김땡땡이 전입신고했다. 그때 보니까 최땡땡은 2019년 4월 달에 최땡땡이 전입신고했다.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제 최땡땡 이 사람은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부라 치자 이제 둘이서 만약에 여기 뭐 같은 최씨니까 통일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지금 제가 김땡땡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최땡땡 이분이 남편이고 김땡땡이 부인이다 그러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이게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2018년 4월 달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럼 저당권보다도 먼저 빨리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 정도 보시고 여기서 제가 또 이제 편집상 시간이 36분 됐네요. 이제 1부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2부 방송으로 화면 정리해서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